자, 이번 강의 주제는 시의 전처리기입니다. 자, 그러면 전처리기는 무엇 하는 것일까요? 전처리문을 처리하는 것을 전처리기, 프리프로세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의 전처리문 여기 4개 소개하였습니다. 첫 번째, 인크루드는 앞에서 많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거는 직접 출제될 것은 없고 개념 파악이 중요하죠. 앞에서 우리가 메인 함수 위에 미리 인크루드하고 외부 파일 편입하는 거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기록하여 있습니다. 그 개념만 파악하면 되고, 이 영역이 시험에 출제되면 집중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두 번째 define, 뭔가 정의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바로 이 define은 매크로를 정의할 수 있는데, 매크로를 정의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는 것이죠. 바로 상수하고 또는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간 주제는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이거는 지금까지 시험에 한 번도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잠깐 살펴보면은, 세 번째는 un하고 deep이죠. 이 define 반대, 정의된 매크로를 취소하는 것이고, 그 다음 네 번째는 if, 어떤 조건이죠. 어떤 조건에 따른 compile, 그 다음 and if로 되어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뭐 시험에서 특별하게 거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면, 전처리문을 기술할 때는 앞에 무엇을, 이 우물 정자를 표시하고 전처리문을 기술한다. 자, 그러면 설명하기 전에 오른쪽 봅니다. 컴퓨터에서 우리가 매크로 기능, 토글 기능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 매크로 기능은 뭘까요? 여기 적어둔 것처럼 있는 그대로 전개되는 것을 매크로 기능. 이 매크로 기능은 뭐 어떤 뉴스 같은 데서도 가끔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토글 기능은 뭘까요? 컴퓨터에서 너무나 많이 쓰는 우리가 왔다 갔다 기능,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글과 영어 변환 이루어지죠. 어떤 키를 누르면 대문자 소문자로 바뀌는 거죠. 이런 것을 토글 기능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아래쪽 C 코드를 봅니다. 먼저 우물 정자하고 define. 자, 여기서 ABC가 뭘까요? 바로 이 ABC가 이런 매크로 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 관례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매크로 정의할 때 매크로 이름은 관례적으로 대문자로 기술합니다. 해서 여러분들도 C 프로그램 할 때 매크로 이름은 무엇으로 대문자로 기술하자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ABC하고 1000 이렇게 하면은 ABC라는 매크로 명이 무엇을 가진다? 1000이라는 값을 가진다. 뭐 특별한 건 아니죠. 해서 아래 코드를 보면 여기 y는 하고 어떻게 되어 있죠? 100 더하기 ABC 하면 이 ABC 장소는 뭐가 있는 것이죠? ABC 장소는 이 1000의 값이 있는 것과 같다. 바로 이게 매크로 기능이고 있는 그대로 전개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이야기하면, 아래쪽에 이런 원시 프로그램이 있을 때 우리가 컴퓨터에서 원시 코드, 원시 프로그램 실행되기 위해서는 컴파일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번역해야 되는 거죠. 이때 전처리기가 하는 것은 뭐냐? 먼저 이 원시 프로그램에 이런 매크로가 있으면 전처리를 한다는 거죠. 누가? 프리프로세서, 전처리기가. 그러면 전처리한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특별한 건 없고 바로 이 ABC 장소에 무엇이 정의된 1000이 그대로 온 것이죠. 이걸 우리가 있는 그대로 전개했다. 이걸 우리가 프리프로세서, 전처리기가 전처리문을 전처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자, 이렇게 전처리한 결과는 통상적으로 확장된 원시 프로그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y는 100 더하기 1000에서 1100이 되겠죠. 이렇게 원시 코드에 전처리문이 있으면 미리 전처리기가 전처리한 후에 어떻게 한다? 컴파일러가 컴파일해서 목적 코드를 만든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매크로 중첩입니다. 이 매크로 중첩, 시험에서 이 매크로 기능이 출제되면 주로 이 매크로 중첩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살펴봅니다. 자, 먼저 매크로 중첩이 뭐냐? 먼저 define A는 5입니다. 근데 define B하고 어떻게 되죠? 여기 A가 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걸 우리가 매크로 중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매크로를 중첩했을 때 수식 y는 a 곱하기 b라고 했을 때 수식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왜 이런 문제가 출제되냐 하면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A는 5죠. A는 5고 B는 A 더하기 2니까 7이죠. 단순하게 보면 A 곱하기 B는 5 곱하기 7이라고 해서 결과가 뭐가 될까요? 35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크로는 있는 그대로 전개된다 해서 있는 그대로 전개를 시켜봅니다. 자, A 곱하기 B에서 A는 A 그대로 두고 B는 A 더하기 2죠. 그리고 A 값은 5니까 5 곱하기 5 더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5 곱하기 7이 되는 게 아니라 무엇부터 5 곱하기 5부터 곱셈부터 연산이 이루어지죠. 25하고 그 다음 2가 되니까 뭐가 될까요? 27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매크로 정의에서는 있는 그대로 전개되기 때문에 수식에 사용되었을 때 그 수식 중에 연산 우선순위가 다른 게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눈으로 보는 단순한 예측하고는 다른 결과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부작용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인수를 갈로로 묶는다는 거죠. 아래쪽을 봅니다. 만약 이 define b를 정의하면서 이 a 플러스 2를 가로로 묶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전개했을 때 a 플러스 2에 가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로가 있음으로써 5 더하기 2가 먼저 연산되니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5, 7이 해서 35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매크로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각 인수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가로로 묶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여기 만약에 제가 이런 예를 들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이 A도 이렇게 가로로 묶는 것이죠. 이것도 가로로 묶고 전부 다 각각 하나를 어떻게 될까요? 가로로 이렇게 다 묶으면은 절대로 뭐가 발생될 수 없느냐? 부작용 같은 거는 발생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매크로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각 인수를 가로로 묶는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매크로 함수입니다. 앞에서 매크로는 상수 또는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아래쪽 코드를 보면은 define하고 여기 S1 그리고 define하고 S2 두 개의 매크로가 정의되어 있는데 앞에서는 매크로 상수 설명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거는 매크로 함수입니다. 제가 매크로명은 관례적으로 대문자로 기술한다라고 하는데 매크로 함수는 일반 함수처럼 소문자로 기술한다. C에서 해서 여러분들이 C 코드 프로그램 한다면은 매크로 상수명은 대문자, 매크로 함수명은 소문자로 관례적으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S1하고 S2가 매크로 함수인데 앞에서 다룬 매크로 상수와 함수의 외관적인 차이는 뭘까요? 가로가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먼저 여기 S1은 가로 안에 인수 A가 있고 S2는 가로 안에 인수 B가 있습니다. 이 인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뭐 통상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고 매크로 상수하고 매크로 함수의 외관적 차이는 이해되었습니까? 이렇게 가로가 있으면 매크로 함수고 가로가 없으면 매크로 상수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S1하고 두 번째 S2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여기서 S1은 인수 A 이렇게 있는데 곱셈이죠. 인수에 가로가 있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S2는 인수에 뭐가 가로가 없이 그냥 B 곱하기 B. 매크로에서는 가로가 있고 없고는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죠. 자, 어떤 결과가 다른지 설명하는데 오른쪽 다시 강조합니다. 빨간 글씨로 적어 두었습니다. 매크로 정의에서 가로가 있고 없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자, 그럼 어떤 결과? 밑에 프린트물을 볼까요? 먼저 S1은 3 더하기 4고 S2도 뭘까요? 역시 3 더하기 4 똑같습니다. 똑같은 값을 넣었는데 결과는 달라진다. 무엇 때문에? 가로 때문에. 첫 번째 여기 결과 설명되어 있습니다. S1 가로 안에 3 더하기 4. 그러면 A 곱하기 A니까 이 장소가 A라는 것이죠. 그 A 장소에 그대로 전개된 것이죠.
전개되면서 가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3 더하기 4에 가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연산 우선순위에서 가로가 먼저 되니까 3 더하기 4, 7 곱하기 7은 49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S2에 정의된 매크로는 가로가 없습니다. 가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게 3 더하기 4, 이 영역이 B로 했습니까? B가 되는 거고, 이 영역이 뭘까요? B가 되는 것이죠. 가로가 없으므로 이렇게 수식 중에 사용되었을 때는 연산 우선순위가 무엇이 4 곱하기 3이 먼저 연산되는 거죠. 해서 이거는 3 더하기 4 곱하기 3, 12 더하기 4 해서 결과는 49가 되는 게 아니고 뭐라는 거죠? 19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매크로 상수와 매크로 함수를 설명하였는데, 매크로 정의에서 핵심은 뭘까요? 각 인수에 가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르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역시 시험 문제에서도 바로 이 가로 있고 없고 이 영역이 출제되면 그렇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